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 국민회의 시사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새 이스라엘 쪽에서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떠돌더구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중동 쪽에서 자기 생존권을 파괴하려고 하는 명령 원점 제거 또는 명령자들을 척결하는 것, 그런 것은 거의 끝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동 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것을 큰 무슨 그 정의로운 일같이 꾸며가지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해하고 또 국가 자체를 갖다 부정하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중해 바닷속으로 다 쓸어버려서 없애는 것, 그런 잔인한 학살을 생각하면서 그 국가를 멸시하고 없애는 것을 무슨 큰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이 얘기한 그런 중동의 아랍 민족주의 내지는 그 이란 중동 지배주의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었죠. 그런데 요새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식의 잘못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권을 거부하고 그걸 파괴하는 것을 정의로 꾸며서 얘기하는 그러한 사상가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또 그런 가치관을 아직도 고집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런 자들의 어떤 정치 조직, 폭력 조직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그런 그 테러를 한다든가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것을 아주 올바르게 여기는 그러한 짓을 하면서 실제 힘을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는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자들은 이제는 거의 제거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현재 그 아랍 그 무슬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뭐 민족주의적인 아랍 민족주의적인 그런 야망, 가치관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들이 힘이 돼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거나 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짓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중동 안에서 그런 일을 저지를 자들은 이제는 상당 수준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란이 아직도 사실은 그게 뭐 국가적인 조직체로서 그게 남아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해서 그 생존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침략적인 사상을 아직 겉으로 주장하는 정치 조직체가 있고 힘이 아직은 뭐 없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런 종교관 내지는 정치적인 사상 뭐 이런 것을 정당화시켜서 내놓는 지하드 뭐 이런 사상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오고 군사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제 이런 데까지 올 사람은 이란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은 이젠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는가 하고선 저도 좀 살펴봤더니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상당 수준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겁니다. 사우디는 원래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 그쪽 배경에서 지지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공존하는 것을 갖다가 주장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겉으로 인정하는 척하고 있더니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엄청난 그 테러를 일으키면서 이번에 이제 일종의 하마스 전쟁이죠. 뭐 가자 전쟁이. 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서 드디어 하마스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지상에서 존재할 자격이 없다. 그래 하마스라는 이름으로는 이스라엘 상대로 상대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 내부에서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상실한 걸로 그렇게 사우디 쪽에서도 인정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그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대화는 사우디 이 수니파 무슬림들의 그 수니파 쪽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권을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이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하마스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는 확실하게 예멘 쪽의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도와서 군사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사정없이 부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후티 반군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략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파의 이란과 연결되는 이스라엘 생존권을 거부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의 그 군사적인 힘의 조직 그런 것을 후티 반군 예멘 쪽에 있는 그 힘의 조직마저도 시아파에 속해 있죠. 그것마저도 사우디는 드디어 거부하는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아직 후티 반군 그 세력이 예멘에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그 사우디의 자세 때문에 후티 반군의 반 이스라엘적인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거부하는 그런 힘이 이제 확실하게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그러한 그 사우디의 행동, 그걸 갖다가 이란에서는 말이죠. 적정 수준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는 그러한 정치적 반응, 그걸 겉으로는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우디의 그런 행동을 갖다가 거부하고 막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이번에 이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폭력적인 침략을 감행하고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란조차도 그거 자체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도 없고 또 신호를 보낸 적도 없다는 거죠. 그걸 명백하게 원래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를 쳐들어와서 때려 부실 때 그때는
좀 그만 좀 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리는 정도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마스를 공격하면 우리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외교적 자세, 발언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부수는 정치적 행동, 그쪽으로는 가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외교적 활동으로서는 상당 수준 하마스 편을 드는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파의 맹주요, 그리고 반 이스라엘 아랍 정서,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결합시켜서 이란의 국가적인 힘으로 결집시키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하마스를 무조건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내칠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정치적인 겉포장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마스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알자지라 방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하마스에서 아주 이란 쪽을 향해서 이란을 대놓고 욕은 못했지만은 아주 굉장히 불평을 토했어요. 하마스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오고 난리가 벌어졌을 때 하마스 쪽에서 무슨 불평을 했냐면은 도대체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지금 이 아랍 진영 내부에서 나 몰라라 하고 우리 하마스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돕지 않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달라들었었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대표 기구로서 대표 조직 기구로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팔레스타인과 함께 존재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맞상대하면서 계속 정치 활동도 할 수가 있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의 군사적인 힘을 대표하는 우리가 살아남아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전쟁만 안 하면 우리가 그거 계속 해나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도 그 정도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제적으로도 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 하마스는 가고 있었는데 어쩌자고 우리를 갖다가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갖다가 자꾸 이 독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때려 부시도록 이렇게 해서 네가 앞에 나서서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뒤에서 다 돕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때렸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나서서 이스라엘 때리니까 우리를 완전히 버리고 우리 혼자만 이 지하 땅굴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렇게 싸우게 내버려 두느냐고 이러고 달라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하마스한테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을 때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이게 지나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당한 생존권을 주장할 때는요, 그들의 전략, 그들의 정책, 이것이 성공을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정당한 생존권 주장 수준 이상으로 약자를 이제 괴롭힌다든가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 같이 강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다가 누구를 괴롭히려고 나간다고 할 때는 그때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동안의 중동 전쟁을 봐도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거의 다 4차 중동전까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걸로 됐었지만은 실제 그 전쟁 진행 상황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이 거의 패배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경우도 국지전에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옳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살을 하려고 하고 괴로움을 주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도 전 그걸 가만히 깊이 살폈습니다. 실질적인 작은 국지전 하나하나를 살피면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기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작전을 벌린 적도 있었고 그게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그런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욕심을 내서 쓸데없이 사람을 죽인다든가 쓸데없이 민간인까지 희생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정치적으로 그 하마즈라든가 또는 팔레스타인하고 대화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무조건 그냥 무시하고서는 그냥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요. 네타냐후 정권이 아주 위기에 봉착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전쟁 양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작은 전쟁, 큰 전쟁 그리고 어떤 학살을 벌리는 테러리스트들의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법칙이 반드시 시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 배우고 또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이 언론에서 선전용으로 나오는 정치 해설 또는 전쟁 해설, 전쟁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정직하게 정보를 찾아내서 정직하게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이 전쟁 양상이나 테러 양상의 진전, 그거의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혼돈스럽게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이스라엘이 독특한 그 전쟁 양상에 대한 그 진단을 마지막으로 내놓는 걸 굉장히 찬성을 하면서 옳게 보면서 바라보는 그 해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우리는 중동 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가해자들, 그런 자들을 갖다가 이 척결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이란 쪽에서 하마즈의 대표자를 갖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살해했었죠. 그 다음에 헤즈볼라 쪽에서 헤즈볼라 대표자를 그 다음 얼마 안 있어서 그 헤즈볼라 대표자를 갖다가 또 이스라엘 쪽에서 척결을 했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척결을 갖다가 발표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중동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생존권, 정당 방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명령 원점 내지는 명령자, 그런 자들을 제거하거나 척결하는데 이제 거의 성공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이란이 원래 그 명령 원점이요 명령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란이 겉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갖다가 버릇을 고친다, 반드시 이번에 이 아랍권의 어떤 생존권이라든가 아랍권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응징을 하려고 하는 정당 방위권, 그런 걸 갖다가 이스라엘이 괴롭힌 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보복한다. 그런 말을 뭐 지금도 하죠. 거기서는. 지금도 하는데 그런 말을 하거나 말거나 이스라엘이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그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권, 이스라엘 국가의 생존권, 그거를 근본적으로 붕괴하고 없애겠다고 하는 그 욕구나 야망, 그런 것을 이란 내부에서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온 걸 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요,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한테 누굽니까? 하마스 대표자가 죽었을 때, 또 헤즈볼라 대표자가 죽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이거 보복한다 하면서 미사일을 쏘는데 반드시 언제쯤 쏜다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보복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방어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서 공격을 해요. 이란 쪽에서는. 이란 쪽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에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한 이스라엘의 파괴라든가 이스라엘의 피해 이런 것을 아주 최소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란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보복할 별 필요도 없이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이란이 공격을 하고 그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란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또는 이스라엘 국가의 생존권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야망이라든가 잘못된 가해 의지 이제 이런 것은 전부 포기하고 없애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어떤 신호든지 간접적 신호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그런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이 이란에게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때에 누가 그런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의지가 이제 너희들 생존권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복 의지는 우리가 없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전해진 통로가 뭐였을까? 저는 그것이 사우디라고 봅니다. 그것이 사우디라고 보고 거기에 한국이 상당 수준 정부 차원이 관여했는지 어쩌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우디와 이란과의 대화, 또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대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직접 대화는 아직 시작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의사 정도, 이제 평화 의지가 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신호를 주고받은 거, 이제 이런 정도는 누가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기름칠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고 본다 그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직접 나서도 그래 줬다면 굉장히 참 우수한 정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직접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 내부에 이스라엘에게 이번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부끄럽지 않게 전쟁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게 한 결정적 영향력을 끼친 것은 한국 무기였고 한국의 방산 지도자들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방산과 연관되는 군부 지도자들, 한국의 이쪽에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대화를 잘 주선을 했고 또 사우디가 이란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런 가자 전쟁 안에서 한국이 뭔가 도저히 이 평화로운 대화의 장을 갖다가 열 수가 없는 전쟁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뜻밖에도 이런 식의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간접 대화, 나도 너한테 평화 의지가 있다. 네 생존권은 인정해 줄게. 이스라엘 역시 너희가 만약에 나한테 우리 생존권을 인정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이 첨단 기술, 산업 인프라 이런 것을 한국과 함께 우리 이란과 나눠 가지면서 앞으로 중동이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 좀 해주라. 이런 정도의 큰 대화의 신호가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굵직한 힘을 지금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부 쪽에서도 그런 굵직한 그 대화의 흡인력,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지니고서 적극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제 공개적인 그런 길을 밟아서 그런 평화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 중동에서 절대로 행할 수가 없었던 그 사우디와 이란과의 대화,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대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간접 대화, 이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의 특이한 그 힘, 그래서 하마스 같은 폭력 지향적인 잘못된 그룹은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죠. 이것을 한국이 빨리빨리 정치력으로 흡수해서 외교력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새로운 평화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설득력으로 계속 공개적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한국이 평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국민회의나 우리 한박 쪽에서는 계속 벌써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평화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거를 우리가 계속 좀 열어갈 수 있도록 힘쓰자. 계속 지금 방송을 해왔지만은 아직 한국 쪽에서는 참 그게 신호가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벌써 작전이 시행됐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핵무장,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걸 전 세계에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긍정적으로 서로들 토론하게 만들고, 만약에 한국의 핵무장을 하고 나선다면은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에 버금가는 그런 그 첨단 군사 요새로 화해가지고 전 세계의 전쟁 억제용 그러한 군사 요새로 대한민국이 변해가지고 러시아도 중공도 꼼짝 못하고 눌려버리고 더 이상 딥스테이트 같은 악마적 세력이 공포정치, 핵 공포, 전쟁 정치 이제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새로운 평화 진영, 이것으로서 한국에 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나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도요, 푸틴도 한국의 그런 역할을 기다리고 있고 젤렌스키도 한국의 그런 역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쪽에 전쟁 중지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요, 젤렌스키도 푸틴도 절대로 이러고 저러고 다른 말 못해요.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성숙한 설득력을 대한민국이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이제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이 열심히 잘 연구해보면 그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 쪽에서도 이제는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전 세계 자유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 평화의 문을 열어가는 이런 운동도 앞으로는 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만 해협의 저 위험한 그 불바람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휴전선의 이 위기는요, 자연스럽게 가라앉힐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평화의 그건 압력이죠. 그야말로 평화의 압력입니다. 달리 말하면, 좀 좋게 말하면 설득력이죠. 예, 북한이 감히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평화의 설득력 앞에 결과적으로 꿇어 엎드리게 하는, 우리가 뭐 침략하는 것도 아닌데 저들 뭐 건드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전쟁할 생각도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북한 우리 동포들을 되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북한 내부에서도 벌어지게 하는 그런 정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모아주시면서 국내적인 이 썩어 문드러진 딥스테이트 아바타 세력 이런 것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시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